여러분, 찬바람 부는 겨울이 찾아왔는데 겨울 하면 다들 MTB 타라 MTB 타라 주변에서 하도 그러는 거예요. 그만큼 겨울에 MTB 타기가 좋은 계절이란 건데, 그래서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제 MTB 여성 부문 탑에 계신 이슬님을 제가 특별히 모셨습니다. 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자전거 매장 벨로몬 대표 김이슬이라고 합니다. 혹시 MTB는 몇 년 타신 거예요? 본격적으로 탄 거는 5년 정도 됐어요. 최근에 MTB 대회 나가신 거 봤습니다. 근데 남녀 통합으로 해서 굉장히 상위권에 입상하셨더라고요. 남녀 통합으로 하게 됐고요. 그래서 거기서 4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포디움급이네요. 와. 근데 이슬님이 이번 한 번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입상 내역이 이렇게 지금 제가 띄워드릴게요. 이만큼이나 된다고 합니다. 부끄럽네요. 그러면 어떤 계기로 타시게 됐는지, MTB의 매력. 우선은 저는 MTB를 부모님한테 배웠고요. 본격적으로 탄 거는 자전거 매장을 운영하면서 제가 탄 느낌을 그대로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시작하게 되었어요. 우선은 계절에 따라 날씨에 따라 항상 노면이 새롭기 때문에 가는 날마다 다른 코스를 타는 것 같고요. 그리고 계절을 몸소 느낄 수 있어요. 오늘 소개해드릴 자전거가 다 MTB인데 모두 이슬님이 직접 픽한 인증 중고예요. 이슬님이 픽한 라브 인증 자전거 첫 번째는요, 스캇의 스케일 970. 제가 알기로 입문자들한테 되게 좋은 자전거라고 들었거든요. 내가 산악에 입문해보고 싶다, 나도 다른 분들처럼 라이딩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선택하는 모델이고요. 딱 산악 라이딩에 입문한다 하면 알루미늄 프레임의 에어샥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에어샥, 저 궁금해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MTB가 이 샥이 가장 중요하다고 해요. 샥에도 종류가 브랜드마다 느낌이 다 다른데요. 이거는 많이 타신 분들은 선호하는 샥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게 들어가는 느낌, 그리고 그 반응하는 속도, 그런 것들이 또 다르기 때문에 샥이 좀 중요하고요. 지금 이 모델에 들어가는 거는 딱 입문, 처음 시작할 수 있는 에어샥이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 달려있는 구동계도 입문자들이 쓰기 좋은 그런 구동계인가요? 요즘 추세는요, 앞에는 한 장, 뒤에는 12장, 12장 혹은 11장 이렇게 추세거든요. 그에 딱 맞춰 나왔고요. 트램에 SX 구동계 입문급이 들어가 있고요. 12단으로 산에서도 라이딩하기에 편한 넓은 범위의 기압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스프라켓을 보니까 엄청 커요. 요즘에 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왜 앞에가 한 장으로 바뀌게 된 거죠? 우선은 앞에 기아가 있을 경우에는 무게적인 측면도 있고요. 트레일러랑 레버, 우선은 두 가지의 무게가 많이 빠지고요. 이제 산에 갔을 때 진흙이 엉키거나 이랬을 때 트러블이 상당히 많이 났어요. 그럴 것 같아요. 일반 로드에서도 체인이 이탈하거나 하는 경우가 많은데 MTB는 더 많겠어요. 앞 트레일러까지 있는 경우에는 체인이 많이 엉켰고요. 트러블이 너무 많이 생겼거든요. 그거를 또 최소화하고자 이제 만들게 된 거예요. 스카 스케일 970 입문급 모델이 지금 여기 와 있는데 이거 2021년식 모델이거든요. 근데 이게 중고 자전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딱 케어를 해놓은 상태인데 이슬님이 보기에 상태가 어때 보이는지. 제 생각에는 타이어 몰드도 우선 살아있고요. 원래 산에 많이 가시는 분들은 요런 데 스크래치들이 돌빵이라고 하거든요. 돌빵! 전문 용어 돌빵! 네,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런 거 치고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스크래치 난 부분, 요거는 아마 요렇게 해서 레버에 닿거나 했을 경우도 있거든요. 하나 좀 볼게. 요 부분? 요거 아마 넘어지시면서 요거를 조금 스크래치 내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상태는 상당히 깨끗하고요. 왜냐면 MTB 같은 경우는 이제 스크래치가 상당히 많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한 번만 타도? 네, 저는 한 번 타고 피로 우지직 가지고 산에 정말 타시는 분들은 이 정도 스크래치는 거의 생활 스크래치로 보시거든요. 이 정도면은 매직으로 칠하면 되는.
그러면 산에서 라이딩을 할 때 혹시 가장 많이 손상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우선은 휠이랑 프레임 쪽이 좀 많이 스크래치가 나는 편이고요. 왜냐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도로를 타는 게 아니라 이제 산길, 뭐 자갈밭이나 장애물이 많은 곳들을 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돌바 여기 아, 밑에 돌이 네. 이제 튀어오니까. 네, 그런 것도 있고요. 이제 MTB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돌렸을 때 레버가 닿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가 팡 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자전거를 픽하신 이유가 있다면? 이 비슷한 가격대 타 브랜드들은 대부분 레크레이션에 가까운 조금 더 생활형에 가까운 지오메트리로 나와요. 근데 스카스케일 970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본 모델들처럼 레이싱에 가까운 지오메트리로 나와서 뭐 속도 내기에도 좋고요. 내가 뭐 운동용으로 쓰겠다 이러기에도 좋은 모델이거든요. 그리고 우선 색깔이 너무 예쁩니다. 오, 맞아요. 이게 입문용 같지가 않아요. 여기는 유광 레드인데 여긴 또 무광 블랙이고 되게 고급져 보이는 것 같아요. 100만 원대 이제 입문용 MTB에서는 거의 1순위 탑으로 꼽히거든요. 네, 정말 없어서 못 파는 자전거예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이거 없어서 못 판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자전거의 사이즈는 지금 스몰인데 이 자전거를 타실 수 있는 분의 신장은 어떻게 될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스카 스몰 사이즈를 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키가 158이에요. 대부분 이제 권장하는 사이즈는 한 160에서 170 정도로 보는데요. 그거는 개인 이제 신체 조건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키가 작으신 분들이 타신다고 하면 세팅을 핸들바를 자르고 조금 안장을 앞으로 당겨 쓰는 방법을 해서 하면 한 155 정도부터도 가능합니다. 오, 예리님도 타실 수 있는 사이즈네요. 이슬님이 픽한 라브 인증 두 번째 자전거는요, 메리다 빅9 7000입니다. 자, 이번에는 카본 MTB로 왔죠. 네, 이 자전거 저도 압니다. MTB 동호인들이 되게 좋아한다고 들었어요. 네, 국내 동호인들이 제일 선호하는 모든 스펙이 여기 안에 다 축약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CF3 카본 프레임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풀 XT. XT라고 하면 MTB 구동계 중에서 중급 정도 되나요? 중상급이요. 최상위의 바로 밑에 거거든요. 그 다음에 카본 휠까지 껴져 있습니다. 오, 카본 휠. 오, 제가 들었는데 번쩍 들리더라고요. 이제 나중에 추후에 이 카본 휠을 따로 구매하려고 하면 200만 원 이상의 금액이 드는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이 비싼 카본 휠이 들어있음에도 가격이 저렴합니다. 제가 이거랑 같은 CF3 프레임의 자전거를 탔었었는데요. 가격 대비 상당히 가볍고요. 네, 잘 나가요. 맞아요. 또 메리다가 가성비가 좋은 브랜드로 유명하잖아요. 이 가격에 카본의 XT에 카본 힐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나올 수가 없는데 메리다만 가능하다. 네, 메리다에서 해냈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좋구나. 그 디자인도 여기도 무광 블랙 그리고 유광 화이트로 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디자인이. 예전에는 조금 메리다 하면은 이거 좀 너무 입문용 자전거 아니야? 라고 많이 생각하셨는데 이제 메리다는 다릅니다. 색깔부터가 달라졌습니다. 이 자전거도 2021년식 되게 최신식이고 이슬님이 봤을 때 또 이제 상태를 한번 봐주세요. 근데 이거는 제가 봤는데요. 거의 새 것 같아요. 산에 다니시는 분들은 스크래치가 좀 많이 날 법도 한데 지금 거의 스크래치들이 정말 그냥 이걸 사서 도로만 타셨던 것 같아요. 왜냐면 꼭 산에 가지 않으셔도 그냥 일반 자전거 동호회에서도 많이 선호하는 스펙이거든요. 그래서 도로를 타시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깨끗하고요. 그리고 아까 배운 그 샥, 중요하다는 샥, 요거는 한 어느 정도 되는 급일까요? 이것도 중급 이상 되는 샥이고요. 동호인들이 탔을 때 이 정도면 산에서도 난 무리 없이 탈 수 있어 라고 느낄 정도의 샥이에요. 아까는 입문급의 알루미늄 프레임이었는데 다른가요? 소재별로? 카본으로 왔을 때는요, 우선 몸에 오는 진동부터가 달라요. 알루미늄 자전거를 타다가 카본을 타시면 나중에 카본 타다 알루미늄으로는 잘 내려오지 않으세요. MTB는 진동을 상당히 많이 몸으로 직접 느끼는 자전거거든요. 그래서 카본으로 갔을 땐 그 진동이 내 몸에 적게 오기 때문에 확실히 데미지가 적고요. 그 다음에 무게 차이도 조금 있기는 해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지금
보시면 네. 튜브가 들어가 있는 세팅이에요. 튜블리스가 지원이 되거든요. 오, 튜블리스라고 하면은 안에 튜브가 없는? 네, 튜브가 없이 안에 액체를 넣는 방식이 가능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무게가 상당히 더 빠집니다. 어느 정도 한 빠지는? 300에서 400g? 이거는 미디움 사이즈인데요. 이걸 탈 수 있는 분의 신장은 어느 정도일까요? 170에서 170 중반 정도의 키인 분들은 딱 적당할 것 같아요. 이제 나도 이제 동호회에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 예. 동호회에서 알아주는 동호회. 자전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자전거를 딱 가져갔을 때 사람들이 왜 이거 샀어? 좀 더 돈 더 주고 더 비싼 거 사지 막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완전 현실적인 조. 그런 얘기를 듣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합니다. 너무 좋아요. 네, 세 번째 이슬님이 픽한 라브 인증 자전거 세 번째 모델은 스카 스케일 RC900 월드컵 XS 모델입니다. 드디어 기함이 나왔습니다. 이슬님이 이 자전거를 타고 우승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제가 이 모델을 타고 그 해에 한국 산악자전거 연맹 대회에서 모두 1등을 하였습니다. 그만큼 성능이 어마어마한 자전거예요. 최고의 성능 자전거와 최고의 라이더가 만나서 이 자전거를 타셨잖아요, 직접. 네. 느낌이 어땠나요? 이 자전거는 프레임이 정말 프로 선수들이 타는 HMX라는 카본 등급의 프레임이고요. 최상급. 네, 최상급 등급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타봐야 느낄 수 있는 건데요. 되게 단단해요. 단단하지만 내 몸에 오는 진동이 적어요. 그러니까 내 몸이 편한 느낌? 그리고 제일 제가 크게 좋다고 느꼈던 게 제가 체중이 적게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낙타등이나 뭐 갑자기 확 치고 올라가야 되는 경우들이 산에서는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이 자전거는 뒤에서 밀어주는 느낌이 나요. 제가 느끼기에는 정말 베스트. 지금은 기변하셨나요? 네, 기변했어요. 역시 레이싱에 특화된 모델이라 그런지 이게 아까 봤던 모델들이랑 뭔가 느낌이 달라요. 여기가 훨씬 낮아요. 스템 각도 때문에 그럴 거예요. 일체형 핸들바지만 얘네는 뭐 17도, 25도 뭐 이런 식으로 각이 있어요, 스템에. 그래서 이건 좀 더 레이싱에 가까운. 이건 너무 예뻐요. 진짜 제가 타게 된다면 이거 타보고 싶은데, 그러면 이게 최상급인 만큼 이런 부품들, 구동계나 뭐 샥, 휠 이런 거 다 최상급. 모두 최상급으로 들어가 있고요. 우선 프레임이 최상급이고요. 일체형 핸들바, 카본 핸들바예요. 서스펜션 같은 경우도 락샥, 시드, 얼티메이트라고 해서 최상급. 제일 중요한 거, 구동계가 뒤에 이름에서도 스카 스케일 RC900 월드컵 XS 이렇잖아요. XS가 들어갑니다. 전동 구동계인 거죠. 그 다음에 브레이크도 레벨, 스램 레벨 브레이크로, 휠도 그러면 당연히 카본. 네, 휠도 카본이에요. 요 서스펜션이 3단계로 작동을 합니다. 3단계. 네, 이게 소리 들리시죠? 하나, 둘. 타 브랜드들은 이제 2단계로 조정이 돼요. 그래서 샥이 잠기거나 풀리거나 둘 중 하나인데요. 얘네는 3단계로 작동을 해서 뭐 정말 평탄한 임도길이나 이런 데 갈 때는 반만 잠그는 거죠. 반만 잠그면 힘 손실이 덜 오고요. 엄청 경량으로 또 나왔다 그래서 무게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MTB가 이렇게 가벼워도 되는 건가요? 무게가 한 10kg 안 나가는? 네, 10kg 안 나가요. 제가 탔을 때도 9.5에서 와. 근데 또 이것도 튜블레스 세팅을 하면 더 가벼워질 수 가벼워지기 있다. 때문에. 이 자전거도 라브 인증 자전거예요. 새 제품은 아니거든요. 한번 상태를 봐주세요. 그냥 사고 보관만 하셨나 봐요. 왜냐면 타이어도 탄 자국이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이런 마모도 같은 경우도 상당히 깨끗한 거 보니까 모셔놓은 게 아닐까 싶을 정도의 자전거인데요. 왜냐면 이런 부분들도 쉽게 상처 날 수 있는 부분인데 정말 하나도 없고 시리얼 번호까지 아주 깨끗하네요. 이 자전거는 사이즈가 미디움 사이즈인데요. 키는 어느 정도 돼야 될까요? 170에서 180 사이 라이더분들이면 괜찮으실 것 같고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일체형 핸들바를 쓰고 있기 때문에 변경이 좀 힘들어요. 예.
이 자전거는 어떤 분이 타시면 좋을까요? 어떤 라이딩의 성향? 나는 입상에 욕심이 있다. 정말 나는 이 대회에 나가서 정말 뭐 1등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하고요. 아니면 나는 이 자전거 한 대 끝판왕으로 하나 가서 오래도록 타고 싶다. 나는 이런 분들에게 추천하는 자전거예요. 혹시 이 자전거 타고 동호회 나가면 어떤 소리 들을까요? 다 구경하지 않을까요? 모두 이슬님께서 픽해주신 자전거인데 개인적으로 어떤 자전거가 좀 관심이 좀 더 쏠리세요? 저는 메리다 빅9 7000이 제일 마음에 가격 대비 성능이 제일 좋기 때문에 저는 제일 추천을 하고요. 네, 오늘 이렇게 MTB 세대를 살펴봤는데 너무 또 재밌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저도 MTB를 타고 라이딩을 나가고 싶네요. 사실 저희가 다음 주에 또 라이딩 나가잖아요. 네, 제가 입문을 하게 됐는데 잘 부탁드립니다. 잘 타실 거예요. 아, 그런가요? 네, 오늘 라이트 브로스 나오셔서 라브픽 이제 참여해 주셨는데 소감이 어땠는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자전거 상태들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이 MTB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미지를 프레임에 먹을 수밖에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 누적 데미지를 솔직히 눈으로 저희도 확인하기는 힘들어요. 근데 여기서 다 비급하게 검사를 해주시고 하시니까 믿고 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관상용 자전거로 나온 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정말 깨끗하거든요. 그래서 믿고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